말하바 아나이스미 레오 케이프알레쿰 아나비카이르. 오늘은 한국 여성이 아랍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국제 결혼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과 또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순수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한국에 와서 남편과 잘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 국제 결혼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가 대거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한국 남자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자가 그 당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1000만원, 많게는 5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20%의 수수료를 브로커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90% 이상의 수수료를 브로커가 챙기고, 나머지 10% 정도 되는 돈을 신부의 집에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시집 오려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여성들의 특징은 집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집에 도움이 되고자 원하지 않는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였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문 브로커들은 어쨌든 많은 결혼을 성사시켜야 됐고,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접근해서 너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짜 결혼, 즉 어떻게 하면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많은 그 당시에 중국과 또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결혼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언어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과 한국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어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서로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남자는 그 당시에 신부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말을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고, 또 외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잠시 살다가 이혼할 건데 무슨 내가 언어를 왜 배우냐,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 자체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아예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좀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조금 안 좋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내가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잠시 빌리는 겁니다. 왜 제가 빌린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외국인 신부 집에 매달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건입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사실 있어요. 한국에서도 부모님 생일이나 아니면은 어버이날 때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돈이 없으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외국 결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그 여성은 이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아니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한국 남자가 아랍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랍에서는 마흐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신부 측 집에 주는 마흐람이라는 돈이 존재합니다. 그 돈의 액수는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뭐 하지만 1,000만 원 이하인 걸로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집에 돈을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신부의 집에 뭐 가끔씩 돈을 보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뭐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부모님의 생일이나 혹은 뭐 어버이날 때 돈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랍 여성과 한국 남성은 또 차이가 있어요. 서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서로가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는 것은 노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뭐 아니면 아랍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서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 원활한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성은 아랍어나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아랍 여성은 한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랍 여성과 한국 남성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랍의 신부 측 집에 매달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모로코, 그 다음에 이라크 친구에게 다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돈 금액을 딱 정해놓고 주는 거는 이건 계약입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이거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서로가 부부가 의논을 해서 돈을 보내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달 금액을 일정 딱 정해놓고 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과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라키 무자따단 마살라마.